테무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살만한 게 있으려나. 요즘 IT 제품들이 테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 테클라스트의 태블릿이 여기 있네. 아트패드 에어 11인치 듀얼 포지심 안드로이드 15. 오, 테클라스트 유명한 회사인데, 그럼 또 옆 동네에서 싸게 파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트패드 에어. 아, 이렇게 글씨가, 이게 아트패드 프로. 여기에 안 파는 게 테무에 판다고? 이런 건 또 처음 봤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태블릿, 이 테클라스트. 아마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제품을 써본 적이 있는 그런 회사일 것입니다. 테클라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현재 테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아트패드 에어 11인치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테무에서 구매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무 홈페이지가 아닌 테무 앱에서 KCU5976을 입력하시면 26,000원 쿠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아트패드 에어 태블릿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시된 가격은 관부가세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최종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클라스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테클라스트는 한국에 공식 진출한 그런 회사입니다. 테클라스트 코리아도 있기 때문에 정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뭐 AS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물론 이 제품은 직구이기 때문에 AS는 테무를 통해서 받아야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테클라스트 아주 오래된 태블릿입니다. 2016년, 거의 10년 전에 이런 태블릿을 만든 회사가 바로 테클라스트입니다. X98 아이패드 액정을 사용해서 만든 태블릿이죠. 뭐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히 액정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액정을 사용하고 그랬었죠. 자, 이 태블릿 정말 오래전에 나온 태블릿인데 체리 트레일 CPU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부팅 태블릿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텔 제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부팅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윈도우로 부팅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중국 IT 거의 1세대 기업이 바로 이 테클라스트입니다. 아, 요즘은 왜 이런 태블릿 안 만들어주는지. 10년 전에 나왔었던 듀얼 태블릿, 최근에 만들고 있는 태블릿이 바로 아트패드인데, 아트패드 프로는 이미 발매가 되었고 새롭게 아트패드 에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얇으면서 11인치대의 그런 태블릿이 되겠죠. 타사의 에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클라스트 태블릿 LTE가 지원되기 때문에 유심 핀이 이렇게 있고, 내부에 C2C 케이블, 설명서, 보증서, 이것도 아마 케이블인 것 같은데 A2C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옵션은 펜이 들어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T펜, 테클라스트 펜, 이렇게 T펜과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키보드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는 뭐 이렇게 케이스에 부착하는 형식은 아니고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인데, 펜촉이 2개 들어있고, 이렇게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는 4096 P랍을 제공하는 그런 펜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데 충전기는 또 안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태블릿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일단 보시면 뭐 마감은 상당히 좋죠. 오랫동안 태블릿을 만들어 온 그런 회사이다 보니 마감 상당히 깔끔하고, 이렇게 스피커 4군데의 스피커가 있고, 하단에 타입C 충전 포트, 그리고 듀얼 LTE를 지원하는 유심 슬롯, 그리고 스마트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펑션 키죠. 볼륨 버튼, AI 듀얼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상단에 파워 버튼, 이렇게 버튼들까지 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커버만 벗겨주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클라스트 안드로이드 아트패드.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반사가 조금 있긴 한데 색감이 상당히 좋죠. 밝기는 450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밝기가 자동 밝기 한 70% 정도 놓으면
상당히 밝습니다. 네, 그리고 펜슬 뭔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이패드처럼 네, 이렇게 착 달라붙는데 인식은 안 되네요. 충전은 안 되는 것 같고. 자, 우선 아트패드 에어의 디스플레이 스펙 살펴보면 420니트의 색상 최적화를 위한 아트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인치 시야각 178도, 그리고 화면 비는 아주 특이하게도 7:5 비율입니다. 아마도 아트패드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화면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율 90Hz를 지원을 합니다. 오디오에 있어서는 AI 하이퍼 오디오 기능을 통해서 입체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그런 음향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큰 음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형에 있어서는 두께 7.3mm, 무게 520g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메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P 헬리오 G100이 사용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저가형 태블릿에 많이 사용되었던 헬리오 G99와 거의 같은 스펙입니다만 조금 더 높은 전성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AP 헬리오 G100을 채용을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8000mAh인데 충전은 18W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충전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메모리 8GB DDR4 램이 사용이 됐는데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20GB까지 증가를 시킬 수 있고, 내장 용량 128GB, 여기에 마이크로 SD를 통해서 1TB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스펙 살펴보셨고, 이제 한번 사용을 하면서 아트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블릿 디스플레이 딱 보시기에도 색상은 정말 화려하죠. 네, 시야각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시야각도 상당히 좋고, 근데 정면으로 봤을 때랑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 1440 블랙 색상 표현도 좋고 음량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 가격대 태블릿 치고는 음질도 상당히 좋은데 입체감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7:5 비율이라서 이 정도 잘립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재생 사양 와이드바인 L1이 지원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최고 화질로 즐길 수 있고, 화질 음질 이 가격대 치고는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헬리오 G99는 상당히 많이 봤던 그런 AP인데 헬리오 100은 거의 다룬 적이 없었죠, 제 채널에서. 자, 벤치마크 테스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는 제가 예전에 헬리오 G99 벤치마크 했을 때의 점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713점에 1878점이 나왔는데 708점에 1847점, 거의 유사한 점수로 나왔습니다. G100 자체가 조금 더 저전력에 초점을 둔 AP이기 때문에 그런 태블릿과 거의 사용 경험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90Hz 지원 디스플레이,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 태블릿 한번 특징 보시면 스펙은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램이 기본 8GB에 12GB 가상 메모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상도가 상당히 특이한 해상도죠. 1840에 1280. 자, 그리고 특수 기능 한번 보시면 이제 스마트 버튼으로 여기에 있는 이 버튼,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탭, 두 번 탭, 길게 누르기, 이런 식으로 끄기로 해도 되고, 앱 바로 가기, 원하는 앱, 노트 같은 거 해놓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모드 전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 시나리오 모드 선택, 요거는 제가 모드 버튼에 매핑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표준 모드, 그리고 잉크 모드, 전자책 읽기에 적합한 모드, 요거는 만화와 그래픽 콘텐츠에 적합한 모드라고 합니다. 자, 잉크 모드로 해서 거의 전자책처럼 이렇게 됐죠. 예전에 신문 보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파스텔 모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상당히 색상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서 노트 사용하기 앞서서 잘 작동이 안 되죠. 자,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고주사율 모드로 돼 있을 때는 이 펜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보시면 이 고주사율에서 스크롤 할 때와 고주사율 모드를 끄고 스크롤 할 때 좀 차이가 있죠. 60에서 90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역체감은 좀 있습니다. 자, 노트. 이 위에 있는 게 지우개 버튼이고, 네, 악필이라서. 피랍은 잘 조절되는 것 같은데 약간 반응이 느린 게 있죠. 뭐 당연히 아이패드와 뭐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기 때문에 간단한 메모 용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충전은 안 되고 달라붙는 건 됩니다. 네, 그리고 제미나이가 또 있죠. 제미나이. 네, 여기 버튼에 제미나이 매핑해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와 테클라스트 아트패드 에어를 비교해 줄래? 아이패드 에어, 주로 최신 M2 모델 기준과 테클라스트의 최신 가성비 모델인 아트패드 에어, 아이패드 에어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기기입니다. 이 리뷰가 필요가 없는데 너무 요약을 잘해줘서 표도 정말 잘 만들어줬습니다. 11인치 IPS, 1840에 1200, 90Hz 보급형 AP, 그리고 확장 메모리, 안드로이드 15 안면 인식으로 생체 인식이 되고,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뭐 이게 게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원신 그래도 맛은 봐야 되겠죠. 네, 이 태블릿에서는 당연히 뭐 다 최저 옵션이죠. 최저 옵션에 프레임 30, 45 정도, 45도 부하가 매우 높아지는데 45 정도로 놓고, 픽셀이 많이 뭉개지죠. 이 그래픽 옵션이 낮음이다 보니 그냥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사운드는 정말 이 가격대 치고 정말 뛰어납니다. 이 정도 해상도가 이 AP에서 게임하기에 적당한 해상도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특징들 보셨고, 자, 그리고 레트로 게임, 물론 성능은 드림캐스트 PSP 정도 돌아가는 성능이고, 게임 큐브나 위의 경우에는 사양이 낮은 게임 정도만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에 헬리오 G99 제품들을 제가 리뷰하면서 레트로 게이밍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화면 위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 이 정도는 잘 돌아갑니다. 55프레임, 60프레임까지는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제품에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화면비를 이제 4:3으로 바꾸면, 자, 이 화면, 여기 보시면 거의 5mm 정도밖에 여백이 남지 않습니다. 거의 꽉 찬 화면으로 4:3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좀 PS2까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성능이었다고 하면 레트로 머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죠, 그 점은. 어쨌든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레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7:5 화면비의 장점, 레트로 게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SD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이지쇼 같은 그런 프론트엔드를 깔아서 레트로 머신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태블릿 지원되는 컨트롤러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레트로 머신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 하지만 PS2까지 정복되는 그런 AP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 기능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마이크로 SD 그리고 듀얼 심을 지원합니다. 물론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면 심카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바로 잡히네요. SK텔레콤 바로 문자 메시지 날라오고, 네, 전화도 잘 오죠. 여보세요. 네, 이렇게 전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TE 사용이 되고,
내비게이션 사용에 필요한 GPS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용 시 이런 식의 화면 비율, 사실 내비게이션 세로로 사용할 때는 옆쪽에 정보가 많이 안 나오고 가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7:5 비율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차 없이 길 안내도 잘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야간에만 찍었지만 주간에도 450니트 밝기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데 충분하고, 그리고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터널 같은 곳에서도 밝기 조절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왔을 때도 내비게이션 뱅뱅 돌지 않고 잘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잘 되는 걸 보셨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 태블릿. 네, 그리고 카메라 듀얼 AI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은 뭐 요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사진도 찍힌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좋은 화질과 음질,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펜 기능까지 지닌 11인치 태블릿 테클라스트 아트패드 에어 리뷰 보셨습니다. 자, 이 리뷰를 다 보시고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앱에서 KCU5976 검색을 하셔서 26,000원짜리 쿠폰을 받으신 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화면비인 7:5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잉크 모드라든가 파스텔 모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이 되겠고, PDF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간단한 메모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테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 테클라스트의 기술력이 녹아든 저가형 대형 태블릿 아트패드 에어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악필이다.